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 유익한 보험 정보들만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에 관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도움 말씀해 주실 세 분의 보험 전문가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 알차게 꾸며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똑같은 보험은 NO! 나를 위한 맞춤 보험. 네, 오늘의 주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보험도 맞춤 시대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맞춤 보험, 나만의 보험. 이게 오늘의 주제에 맞는 거죠? 네, 맞춤 시대. 네. 그러니까 보험을 나에게 맞춰라는데 사실 보험이 다 똑같아 그러면 그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뭐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보험은 뭐 자기의 병력도 있고 집안 내력도 있고 경제 사정도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보험을 똑같이 가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이제 나의 몸에 맞추는 복장처럼 네. 양복처럼 내 몸에 내 경제 사정에 보험을 맞춰라.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딱 맞춰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세 만기라고 요새 저희가 보험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준비를 하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필요한 담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에 따라서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하느냐는 사실 사람의 위치,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30살에 막 취업한 남성의 경우 어떻게 딱 맞게 보험을 드는 게 좋은 걸까요? 일단 막 취업한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생활이 빠듯합니다. 아하. 보험료를 되게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달에 보험료 5, 6만 원 내는 것도 손을 벌벌 떨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무리해서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기초공사를 좀 탄탄하게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살면서 가장 필요한 진단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정도는 본인이 이 보험에 대해서 또 보험료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20년 동안 내가 낸다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잘 내는지를 따져본 후에 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또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이제 가족들을 구성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또 여유가 있을 때 이 기초공사를 해놓은 걸 뼈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근데 이제 30대 이제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보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도 꼭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그냥 돈만 내면 되지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보장을 들여다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을 뭐 거의 다 키운 50대, 60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좋을까요? 뭐 노후를 이제는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 연령대의 가입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내가 아파서 자녀분들한테 폐를 끼칠까 봐 아니면 아파서 너무 오래 살아서 또 폐 아유, 끼칠까 봐 네. 이 두 가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가입하고 있는 보험 증권을 들여다봤을 때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대에 가입하신 상품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보험들의 만기는 보통 70세 혹은 80세가 최장 만기예요. 그래서 이 연령대의 가입자분들도 만기가 너무 짧으시기 때문에 약간의 보장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로 그래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장 기간을 7, 80세에서 100세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그 내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가입했던 특약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 나온 특약이 또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이 이제 뇌혈관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처럼 100% 보장이 넓게 된다든가 또 당뇨병도 옛날에는 당뇨 합병증만 보장이 됐지만 요즘은 이제 당뇨병 진단 자체만 받으면 이제 보장을 받는다든가 또 그 외에 또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과거엔 또
중증 치매 이상만 보장받았지만 지금은 경증 치매 같은 것도 보장이 되는 이런 좋은 특약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용 같은 것도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보장 기간과 내용 같은 것들 다 이제 좀 요즘 시대에 맞게 좀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가입을 하시는 게 홈쇼핑으로 나온 보험 상품이거든요. 이건 좀 어떤가요? 홈쇼핑 상품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부각돼서 말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장점만.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좋은 장점만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단점은 깨알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단점을 다 알고 숙지하고 가입하기는 어렵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개인의 그 어떤 건강 상태나 다른 보험들과 어울리는지 고려하는 사항이 전혀 없이 그냥 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갱신형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추가로 가입할 때 싸다고 막 가입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험 혹은 전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홈쇼핑을 가입한다? 그러면 전문가의 조언을 한 번이라도 들은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딱 맞는 맞춤 보험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어떤가요? 인터넷은 이제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건 자동차 보험이에요. 좀 더 싸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설계사분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과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거에 대한 그 보험료 차이는 이 설계사분이 이제 설계를 해주다 보면 이 사업비에 그분에 대한 수당이 같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로 따지고 보면 내가 직접 가입하는 것과 설계사분 통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하는 건 저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상해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험으로 손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외의 보험들은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고지 의무입니다. 보통 인터넷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체크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 처리 지급 방침이라고 해서 이걸 읽어보진 않잖아요. 그냥 동의 다 체크하고 전체 동의하고 그냥 넘겨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넘겨버려요. 내가 디테일하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넘기고 그냥 손쉽게 가입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 그냥 덜컥 가입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네. 두 번째는 갱신형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20년 동안 보험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20년 갱신이고 10년 동안 보험료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10년 갱신형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장의 범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늘 방송에서 뇌혈관, 뇌출혈, 뇌졸중, 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암 진단비는 어떤 보험사별로 뭐 보장의 범위가 달라집니다라고 왜 이렇게 계속 입 아프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딱 들여다봤을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하고 가입금액 설정한 다음에 보험료 계산한 다음에 보험료만 보고 괜찮네? 덜컥 가입시켜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점은 나중에 보장받으려고 꺼내봤을 때 보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서 보상금을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입 아프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넷 보험이 좋으면 네.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홈쇼핑 보험이나 인터넷 보험 같은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는 사람을 만나서 가입하는 게 꺼려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입자분들이 워낙에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걸로 이제 뭔가를 가입을 하고 싶은데 사실 보험이라는 게 상담을 하려고 설계사분들 만나게 되면은 우리 회사 상품 좋으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할 수 있고 그랬다 하더라도 뭐 며칠 있다 또 연락 오고 며칠 있다 또 연락 오고 1년 있다 또 연락 오고 계속 내가 싫은데도 연락을 받는 그런 귀찮음이 싫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게 미안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처음부터 시작을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홈쇼핑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사실 그 일반 설계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분들
보험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조언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보험을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일리 있는 말들도 있어요. 뭐냐면 상품을 이제 만들어지고 이걸 판매를 할 때에 좋다라고 하는 보장들은 뭐냐면 가입자들한테는 발병 확률이 높은 사고에 대한 보장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 보험료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면 이거 너무 비싸다. 마치 그냥 쉽게 물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건 비싸니까 다음에 이거는 비싸니까 조금만 더 저렴한 거 이러다 보면 보장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만기가 짧아진다거나 비갱신형이 아닌 갱신형으로 가입한다거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전문가의 조언 그게 가입 권유는 그냥 좀 정중히 사양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여러 군데 좀 받아보신 다음에 변별력을 조금 키우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MC님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인터넷 보험과 그다음에 홈쇼핑 방송에서 보험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읊어드렸을 때 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암 진단비 1억에 지금 MC님 연령대에서 20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면서 5만 원이면 됩니다. 괜찮은데요? 그렇죠. 1억에 이게 5만 원. 오류에 빠지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왜 괜찮잖아. 누가 들어도. 네, 그렇죠. 솔깃해지는데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것만 20년, 얘기해줬잖아요. 20년 동안만 보험료 안 바뀐다. 어.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운 게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20년만 내면 5만 원씩 내면 1억 보장받는 거네. 이게 20년 아니라요. 납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보험료 한 푼 변동되지 않고 5만 원씩만 내시면 암 진단비 1억을 보장받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봤을 때 어떠세요? 20년 동안만 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20년 갱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20, 30대이신 분들이 꼭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전문가의 조언이 나쁜 거는 없으니 그 말에 대한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조언을 받는 게 좋아요. 보험은 꼭 보험 전문가와 상의 후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보험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나의 상황과 조건에 딱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 사례자분은 네. 한 3, 4년 전쯤에 보험이 실효되셨던 분인데 아이고. 예, 요거를 이제 다시 부활시킬까, 네. 뭐 새로 가입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적합한 상품을 권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이분이 다행히 이제 좀 건강하셔가지고 다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건강 체질이셨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보다는 그냥 이참에 새롭게 가입하자라는 분이셨던 거예요. 네. 사실 실효를 부활시키려면 또 이것도 목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실효에 대한 기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3, 4년 됐는데 네. 실효가 만약에 되잖아요. 보통 보험회사에 보험료가 미납이 되면 2달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이제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네. 무효보다는 기능의 상실을 하게 되는 건데 실효에 대해서 된 그 달에 바로 부활을 신청하면 미납된 2달의 보험료만 내면 그냥 바로 다시 유지가 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달째부터는 신규 가입 조건과 똑같아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자, 이제 그럼 3달째면 3달째 내야 되죠. 그러면 이분은 3년이라고 따지고 보면 36개월치를 다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신규 가입하는 것처럼 심사도 받아야 되고 물론 건강상의 문제는 없지만요. 그래서 치료에 대한 부활을 하는 게 부담이 컸기 때문에 다시 신규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험에 대한 실효를 경험을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안을 찾아드리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어느 보험료 수준이 시청자님한테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네. 20만 원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다행이셨던 게 이 평균 보험료 수준으로는 그래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건강하시기도 하고 도와드리는데 어렵진 않았고요.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 그 손해보험사 2개를 활용해가지고 네. D손해 이제 무해지 통합보험하고 M손해 통합보험에다가 그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넣어드렸는데 이 2개로 좀 나눈 이유가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한 보험사에 충분히 보장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2개 보험사를 합쳐가지고 뇌혈관 질환도 한 2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씩 집어넣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1천만 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집어넣고요. 이제 암 진단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실비보험하고 이 진단 자금을 했을 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한 회사에 2, 30만 원 정도밖에 또 안 들어가기 때문에 2개 보험사에 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를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술비 100만 원 해서 3대 진단 진단비하고 수술비 정도를 2개 회사에 나눠가지고 좀 충분하게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복 보장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앞서 전문가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남자 또 여자 그다음에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연령별로 내가 필요한 담보를 구성을 할 때, 필요한 특약들을 가입을 할 때 이 보장에 대한 한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사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눠서 중복 보장을 받게끔 보장을 똑같이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안이나 아니면 가입 제한을 할 때 유념 있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운전자 담보 딱 그거 3가지만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가족일상 배상책임 특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혹시라도 그 배상 책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억 원 한도까지 보장되게끔 도와드렸고요. S생명을 통해서 이제 제안받았던 상품이 보험료 수준이 18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생명보험사에만 가입을 하게 됐으면은 아마 이런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 이렇게는 가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보험료는 17만 375원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려서 생명보험사로만 가입을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 범위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으시게끔 저희가 붙잡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무조건 생명보험사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생명보험사가 안 좋고 손해보험사로 보장을 준비하세요라고는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생명보험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인데 사망 보장이 필요한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그다음에 중증 상태에 빠졌을 때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이 치매보험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노후 자산을 준비할 때 연금보험 또한 생명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는 목적에 따라서 보험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보험사가 무조건 안 좋다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결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항상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이왕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잘 따져보고 정말 든든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자분 만나볼게요. 어떤 분인가요? 18세의 자녀, 미성년자의 자녀를 둔 어머님께서 이제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셨다고 해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S화재 엄마맘 쏙 드는 자녀 보험 97,025원, 오. S화재 건강보험 U 플러스 7만 원에서 월보험료 16만 7,025원으로 납입 중이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은 뭐 좋은 보험들 같아요. 네. 네, 엄마 마음에 쏙 드는 자녀 그러니까, 보험이니까 예.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시고 만기 시에 이제 100% 환급이 된다고 하여 그냥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30세 만기였다. 아하. 그리고 새롭게 보완했던 S화재 건강보험 뉴 플러스 7만 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대해서는 이 소외감, 그러니까 조금만 지급해 주는 걸로 별도로 네. 구분이 돼 있었고요. 요즘은 근데 다 소외감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크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방금 전에 생명보험사도 좋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생명보험사를 욕을 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생명보험사는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유방암, 남녀 생식기암 또는 대장 전망내암을 소외감으로 구분을 지어서 암보험 가입할 때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4천만 원 다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입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보험사 전체적으로 소외감으로 구분되는 건 딱 4가지예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거를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보장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보장 범위는 손해보험사가 넓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S화재 건강 플러스 화재잖아요. 네. 근데 남녀 생식기암이 소외감으로 돼 있죠. 어허.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보험사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런 보장에 대한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약들이 대부분 다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 관련 특약을 제외해서는 3년 갱신이에요. 나이가 18살이죠.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인가요? 많이 82년을 오르겠다.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지 리모델링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최근에 가입하셔서 납입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이제 만기가 30세 만기로 짧았기 때문에 이 보험과 추가 보완했던 보험이 100세까지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미성년자의 자제분께는 앞으로 더 길게 볼 수 있게끔 비갱신형 담보로 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는데 L손해보험에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는 원래 기존에 S화재에 있던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게 1,000만 원씩 들어 있기는 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1,000만 원씩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2천만 원으로 나머지를 보완을 했는데 이유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금 낮추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가 보장이 좋다고만 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뭐 이렇게 중복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른 데로 한다거나 해서 2개 회사 3개에서 하는 거를 좀 꺼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고려를 해서 그러면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씩은 좀 부족하니 그 밑에 단계의 보장으로라도 보완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서 그 밑에 단계의 진단비로 조금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0년 납만 하실 수 있게끔 변경을 해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보험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했잖아요. 근데 20년만 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면서 가족력이 좀 워낙에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젊은 나이에 납입 기간 중에 질병에 발병할 수 있는 확률까지 좀 걱정을 하셔서 어린이 보험에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굉장히 비싸게 내고 계셨어요. 그 통합보험 안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요거를 단독 실손보험으로 해서 4,845원으로 보험료를 굉장히 절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기존 보험료 월 16만 7,025원 내고 계시던 걸 7만 1,341원으로 보장은 넓게 길게 바꿔드리면서 납입기간 20년으로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100세까지 돈 다 내고 그다음에 이거 20년 리모델링한 20년 납으로 이게 계산하게 되면은 차이가요. 만약에 기존 거를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해서 가져갔으면? 100세까지 돈 낸다고 했을 때 갱신율 전혀 반영 안 하고 12억 내요. 12억. 갱신율 반영 안 했는데 네, 12억. 이런 차이점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갱신형 네.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아, 진짜 네. 팩폭 제대로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자분 리모델링 결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보면 정말 눈이 번쩍 띄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련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그리고 결과는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유익한 보험 정보 알려드리다 보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